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겪은 실화입니다. 100실화이며 가장되거나 덧붙인 거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일이라 약간 기억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소위 말하는 지잡대였네요. 어느 날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서 과동기인 A와 후배 B와 함께 통학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과동기인 C가 본인 차량을 타고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각지대에 있어 자세히 못 봤지만 여자가 탄 것을 봤고 A와 B는 C가 엄청 긴 머리에 흰색 브라우스를 입은 여자를 태우고 지나는 것을 확실히 봤다고 했네요. 모태솔로들인 우리들은 C가 여자친구도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 능력도 좋다. 라며 뒷담화를 시작했고 잠시 후 학교에서 만난 C를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누구냐? 몇 번이나 했냐? 등등 남자들끼리의 음담패설을 시작했고 C는 황당한 소리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에 그 자리를 모면하려 한다 생각하고 장난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C의 외도 사건은 그날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저와 C는 수업과 재물 준비로 주말에 인근 도시인 대구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C는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결국 다른 친구와 대구를 다녀게 되었죠.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 가보니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C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인데 생명이 위독하지는 않지만 중상을 당해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고 여러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었네요. 며칠 후 급한 과제를 제출 후 병문안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앞에 언급한 과동기 A와 후배 B와 함께 다친 C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C는 얼굴과 팔다리, 특히 팔은 피부가 손상이 많이 되어 엉덩이 살을 이식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계속 재활 치료를 위해선 학교를 휴학해야 할 만큼 다쳐서 몇 마디 안부도 묻지 못하고 병실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물을 떠오시던 여자분이 혹시 친구분들이냐고 묻기에 그렇다 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그 여자분은 C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약혼녀였고 C의 사고 당시 상황을 그 여자분으로부터 들으며 저는 친구들과 무언의 눈맞춤을 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저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C는 새로 구매한 중고차로 인해 본인이 타던 마티즈 승용차를 지인에게 팔기로 해서 친구와 함께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가던 중 엉덩이까지 오는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차 앞에 뛰어들어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 건너편 인도의 조경수를 받고 차량이 거의 완파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조수석 쪽에 앉은 C의 친구는 다행히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C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급하게 꺾더니 차량을 가로수에 부딪혀 정지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가로수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도로 가쪽 길로 떨어져서 C나 C의 친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 했다는군요. C가 깨어나서 사고 경위를 경찰에 진술할 때 C의 친구는 C가 말하는 긴 머리에 흰색 옷을 입은 여자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C의 약혼녀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지난주 버스에서 봤던 C의 옆자리에 탔던 여자를 동시에 떠올리게 되었고 갑자기 소름이 끼쳐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우리가 본 긴머리녀 이야기는 아무에게 하지 말자 약속했고 한동안 그 사고와 긴머리 여인에 대해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졸업 작품 준비를 위해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오랜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한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얼굴과 팔에 큰 흉터를 갖게 된 C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등을 말해줬고 C의 모습과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저는 C에게 버스에서 본 여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C는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결코 그런 여자를 차에 태운 적도 없고 마티즈를 처분해서 종합보험을 넣어야 했기에 새로 구입한 코란도 오픈카에는 다른 사람을 태운 적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본인은 미씨는 잘 믿지 않지만 너무 이상하니 어디 전 보는 곳이라도 가봐라 하는 충고를 하였고 그렇게 C와의 인연은 본인이 졸업을 하며 한동안 소식도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서울에 취업하여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다 갑자기 본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몇 년 만에 C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C는 여전히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조금 불편했지만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한가해져 C와 소주 한 잔을 하며 그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C가 새로 구매했던 코란도 오픈카는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나와 C가 급하게 구매했었는데 사고 후 알아보니 사망사고가 있어서 수리 후 판매했던 차이고
그 사망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학교에서 만났던 제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함께 용하다는 점집을 찾았고 그곳 점쟁이로부터 뭐가 그리 억울한 걸 뒤에 붙이고 다니냐. 빨리 떼어내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마라. 전현희 지 혼자 가기 싫어서 젊은 놈 하나를 데려가려 한다. 라며 섬뜩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굿을 해야 한다 했고 사고 이후 계속되는 불운과 점쟁이 말에 뭔가 이상했던 씨는 차로 구매한 중고 상사를 찾아가 차 사고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혹시 귀신 아닐까 예측했던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고 상중인데도 며칠 동안 씨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 붙은 차는 제가 직장 생활을 바쁘게 살며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다니던 사촌 동생이 군제대 후 복학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그 일로 모교 근처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동생에게 들은 사고 이야기를 들으며 귀신 붙은 차를 상기시켜 또 한 번 무서움에 소름이 끼쳤네요. 동생은 학교에서 친구 차를 타고 나오다 안면이 있는 여학생을 뒷자리에 앉히고 나왔는데 운전했던 친구가 웬 여자가 앞에 나타나 급하게 핸들 조작을 하다 건너편 차량과 부딪혀 동생은 6개월 입원해야 할 큰 부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탔던 여학우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하나도 안 다치고요. 사고 난 위치를 대충 물어보니 우리가 버스에서 긴 머리에 흰옷을 입은 여자를 목격한 장소와 씨가 사고 났던 장소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었고 동생 친구가 본 여자도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라는 게 일치하더군요. 지나가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차가 갈지자로 왔다 갔다 운전하며 건너편 트럭과 충돌했다는데 동생도 운전한 친구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학교에서 나오며 술 마신 것도 아니고 평일 낮 시간에 그런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섬뜩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앞에 귀신 붙은 차 이야기는 사촌 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집안이 전부 기독교인 집안이라 제가 귀신 이야기했다고 하면 욕 얻어먹을 것도 분명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병문안만 마치고 나오게 되었죠. 그 후로 살며 가끔 술 한잔하며 무서운 이야기 나올 때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술안주 삼아서 이야기했었네요. 지난달 사촌 동생과 오랜만에 통화하다 그때 사고 냈던 친구는 어떻게 잘 사냐 묻게 되었는데 동생 친구는 여대생 사망사고 이후 보상 문제로 인한 집에 불화함이 자기가 운전하다 친구가 크게 다치고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학교도 그만두고 술만 마시는 폐인이 되어 인간 구실도 못하고 살아서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하더군요. 제가 사촌 동생한테는 흰색 블라우스의 여자 귀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동생이 다쳐 병원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동생 친구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저는 지인들이 차 살 때 조심해서 사고, 차량 사고 유무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사라고 합니다. 사물의 영이 깃든다는 어른들 말이 헛말이 아닌 듯합니다. 중고 물품 사실 때 잘 알아보고 구매하셔서 귀신 붙은 물건은 집에 들이지 마시길 빕니다. 예전 저희 어머님 말씀이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용하던 장롱을 처분했는데 사간 사람이 며칠 안 돼서 다시 가져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 장롱 내놔라 하며 머리를 잡아 당겨 무섭고 해서 다시 가져왔다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아끼는 물건들에는 그 사람의 염이 그 물건에 깃든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길가에 내놓은 물건들을 집에 함부로 들이는 걸 막으셨고 어쩔 수 없을 때만 받아들이셨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